안녕하십니까. 인생성인과 정영기입니다. 살다 보면 참 여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망보다 대응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대응의 과정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했듯이 도전과 응전, 그것이 역사이고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 응전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망은 매우 취약합니다. 환상적 요소가 개입합니다. 희망과 환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합니다. 왜? 우리는 미래를 낙관합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런 할로윈 사건, 그런 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전망을 했다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전망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에도 또 나라의 운명에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리라고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평탄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미래를 낙관해서 희망을 하지만, 계획을 세우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일 때도 최악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낙관합니다. 그래서 개업한 사람은 계속해서 상승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뭔가 취업을 해서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것만 있지 추락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과장합니다. 실제보다 자기를 더 크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누구 앞에서는 자기를 왜소하게 보고 겸손하게 낮추지만 실제로 거울 앞에 서면 나 역시 잘생겼어. 나는 역시 하는 대로 돼. 자기를 기만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 자기 사기가 바로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젊을 때 내가 이렇게 살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노인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해?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 내가 이렇게 자녀를 잘못 두어? 자식 농사를 망쳐? 내 인생에, 내 젊을 때의 전망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위 70%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조사를 하니까 당신 노후 대비를 충분히 했어? 하고 물어보니까 노후 대비를 충분히 했다는 사람이 몇 퍼센트다? 1.8%입니다. 물론 기초연금 수급자 하위 70%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70%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젊을 때 노후를 충분히 준비한다고 생각했지만, 준비하리라고 전망했지만, 현실은 노인이 됐을 때 1.8%만이 충분히 노후를 대비했다, 준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노후를 생각한 사람은 많았다니까요. 태반이 노인들 되기 전에는 그렇게 전망했지만, 물론 자포자기 일찍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절반 안팎은 적어도 노후에 충분하게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여유를 누리면서 살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된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1.8%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해요. 더군다나 미래에는 돌발 변수가 많이 생겨요. 안에서 밖에서. 이번에 그 이태원 사건도 그렇듯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코로나 변수, 또 통닭집 했더니 시작하자마자 조류독감, 그리고 소고기집 좀 차렸더니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 수입제 소고기 좀 팔려고 했더니, 또는 구제역 같은 것이 발생해가지고 축산 농가가 그 소를 몇 마리 사다 놓고 꿈에
부풀었건만 미래를 계속 낙관해서 이게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더 몇 마리 키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속값도 지금처럼이라면 그런데 속값도 변해요. 사료값도 변해요. 그리고 구제액이 발생해요. 그리고 외국 수입소가 들어와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전망한 것은 틀리기가 십상이에요. 변수가 요즘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니까요. 아니 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AI 뭐 조류독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금방 중국으로 금방 북한으로 남한으로 이렇게 코로나도 중국에서 생긴 게 우한에서 생겼던 거던가요? 금방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빨리 변수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통닭집 차린 사람한테 조류독감이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사실은 전망을 오진하는 수가 즐비합니다. 제가 요즘에만 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하니까 이 경제 유튜버도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환율 전망, 주식 전망, 부동산 전망, 금리 전망 한마디로 내로라 하는 그 전문가들도 정말 괜찮은데 제가 봐도 배경 지식도 괜찮고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하는 건데도 엉터리 많아요. 환율 옛날부터 뭐 아주 그쪽 전문가라고 온 사람이 한 6개월 전부터 한 이야기 틀리게 십상이라고 맞아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경기에 대해서도 미시적으로 보든 거시적으로 보든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든 작게 보든 경기에 대해서도 그냥 뭐 미국에서 어찌 보면 주식 전망하는 사람들보다도 미국 주식 현실이 훨씬 더 전망을 잘하더라고요. 하루 앞도 못 내다보는 전문가에 비해서 그거는 하루 앞은 내다보더라고요. 우리보다 뒤따라오는데도 우리 주식을 전망해주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두 달도 못 내다보면서 계속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 그런 거 해보는 사람 있다면 주식 투자나 환율 같은 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기록해보세요. 전문가가 전망하는 거 맞는가 몇 달 이렇게 쭉 엉터리들 질비합니다. 제가 볼 때는 10중 8구는 엉터리들입니다. 본래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망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자, 저에게 지금 빚이 3억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빚 3억을 어찌할 것인가? 전망은 할 수 있죠. 이자, 자, 상승한다. 자산, 하락한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생활비, 상승한다. 인플레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1년 내지 아니면 또 3년까지 이때도 전망을 할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지고 전문가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그렇게 한번 취합해서 결론을 내보세요. 엉터리 없는 전망이 되죠. 최악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여기저기서 그 강원 뭐 레고랜드 얘기 나오던가요? 그것 때문에 회사채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한전채도 잘 안 팔리고 이 특수채라고 하는데 국채도 영향받고 사채는 말할 것도 없이 금융채 말할 것도 없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 2천억 그렇게 국가적으로 보면 크지도 않은데 그게 그렇게 금방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5대 기업 이 회사채도 제대로 발행이 안 될 정도로 팔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변수를 옛날에 꿈이나 꿨습니까? 그런데 5대 기업에서 돈을 못 빌린다면은 그 나머지 중소기업이라든가 신용이 더 낮은 회사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태를 대비하려면 최악을 최선 상태에서 대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전망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했다면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산을 매각해서 빚을 갚을 것이냐, 아니면 이자가 올라가더라도 다른 쪽을 줄여서 이자를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부채를 더 끌어올 것이냐, 그것도 안 되면 카드론으로 돌려막을 것이냐, 사채라도 얻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겠죠. 아니다, 배째라, 파산 가자, 회생으로 가자, 기타. 그래서 빚에 몰려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이르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응은 선택의 문제죠. 개별적으로. 그런데 전망이 중요합니까? 대응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엉터리 사이비 전문가들의 그 전망처럼 전망하는 것은 간단하죠. 귀신 그리는 게 어렵습니까? 호랑이 그리는 게 어렵습니까? 호랑이 그리는 게 훨씬 어렵죠. 왜? 호랑이는 다들 알잖아요. 보아서. 근데 귀신은 아무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할 수가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귀신은 누구도 모르니까. 전망이 마찬가지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돈 안 들고. 틀려도 한 몇 달만 지나가면 기억도 못하고. 그런데 대응은 지금 부딪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미래를 내다보면서 손익을 따져야죠. 경제와 심리 상태, 가족과 타인을 고려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고려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년 전에 정말 빚을 가지고 고민했는데 자산 팔아서 다 부채 정리했습니다. 12년 전 안팎에. 그러고 홀가분하게 살자. 미래에 그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자산의 든든함, 그리고 자손들에게 좀 물려줄 수 있으면 그것도 좋다. 그러나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미래 전망도 이거 버티기도 힘든데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너무 희생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미래의 자산은 감소됐을 겁니다. 그러나 빚 없는 게 또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요즘 그 빚 오르는 것도 상당히 참 옛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얼마나 이 버티고 또 버티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망과 대응이 있는데 전망보다 훨씬 중요한 게 대응이다. 전망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대응은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떤 때는 1년에 몇백 빚 줄이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서 이자도 뭘까 못 갚는 기업들이 질비합니다. 뭐 어디서는 한 3분의 1 정도라고, 어디든 크게 보면은 뭐 절반 안팎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빚 좋은 개살구들이 개인이든 회사든 많다는 얘기죠. 그거는 전망을 잘못해가지고, 전망 잘못하니까 당연히 진단 잘못하면 처방이 잘못되죠. 그래서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적자 인생이 되기도 하고 부도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본전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흑자 인생은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생을 대응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응전은 전망을 잘해야 되는데 전망에는 거품이 많이 낀다. 미래에 대한 자기 생각이나 자기에 대한 자기 생각이나, 그리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대내외 변수를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가 곤욕을 치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전망보다 대응이 중요하니까 미래 어쩌리라는 이 머릿속에 기와집 너무 짓지 말고 현실 속에 있는 이 초가집 속에서 어떻게 죽을 끓일 것인가, 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밥은 잡곡을 섞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이 뭐랄까요, 밥을 내가 먹고서 더 열심히 일해서 밥벌이를 계속 함으로써 지금은 양식이 없지만 계속해서 연명을 할 것인가, 이런저런 문제. 그러나 머리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나가서 몸을 움직여야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전망보다 대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좋은 부모가 되려면 전망보다 대응에 힘써서 자기가 튼튼해야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그리고 자녀들도 제대로 돌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 보통 녹록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힘들 것인데, 한 3년간 힘들었던 이 자영업자들, 특히 자영업 하면서 이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는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6개월도 어찌 보면 이런 그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상정 안 했었는데 한 3년 동안 버티면서 피가 말랐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응을 잘해서 인생도 사업도 훨훨 날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